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박준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이렇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어떤 날씨를 날리는 시원한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0.3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이제 전일전과 큰 차이 없이 0.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크게 위태롭다, 걱정, 염려 따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장은 무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각 섹터별 종목들이 생각보다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는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한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섹터별 대표 종목들 또는 또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 파생 게임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쥐었다 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뭐 무난해요. 시장은 양호합니다.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을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오늘 휴장이거든요. 휴장을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는 그냥 무난한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치면 약 2,650포인트를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왔죠. 어디서? 약 2,550포인트, 약 40포인트인데 러프하게 자 상단은 2,650 그리고 하단은 2,550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주가가 뭐 이렇게 횡보를 보이든지 반등 이후에 재차 빠진다면 그래도 2,450이에요. 그러니까 2,650, 2,450 이렇게 딱 잡고 그 중간이면 2,550포인트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2,650과 2,550 딱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하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단 쪽에 있는 거니까 사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아주 양호하다. 아주 건강한 조정 후 또 다음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다음 주 7월 중순까지는 무난하게 큰 어떤 이변 없이 뭐 흘러갈 것 같고요. 만약에 재차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2,450, 약 2,450대에서 하단을 잡아줄 것이고 그 구간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흔히 말한 줍줍, 신규 현금을 가지고 좋은 종목들 담아보는 어떤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는 거. 어제 저녁 10시에 또 따로 온라인 특강을 좀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10시에 온라인에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뭐 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스팟 형태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테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오죠. 그래서 QR코드 핸드폰 한번 보시죠.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카메라 여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면 링크 뜨니까요. 링크 터치하고 또 뭐 비밀번호 있습니까? 1234 넘어오셔서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함께 또 투자의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그런저런 이제 무난한 흐름 속에서 자, 외국인 기관이 어제 좀 매수세에 가담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또 바로 매도가 나오자. 또 선물에서는 한 9천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뭐 하루는 매수했다가 하루는 매도하고 그냥 퐁당, 냉탕, 옹탕, 퐁당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이 없나 봐요, 메이저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결국 2,650을 뚫고 2,750 혹은 2,800 우리가 염원하는 3,000포인트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나오겠지만
일부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시장은 크게 큰 변화가 없어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지탱해주는 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가령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0등까지 정도, 1등에서 한 20등까지 정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 종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딱 보시면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섹터가 상위권에 있는지 딱 알 거예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코스닥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1등이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뭐 상위권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좀 내려왔죠. 그럼 누가 1, 2등이에요? 에코프로잖아요. 2차전지, 바이오가 내줬죠.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 엔터 이렇게 이제 코스닥은 좀 골고루 편입 딱 상위 클래스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을 때 이제 중소형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략하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내면 뚜껑을 열고 보면 막상 열고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또 단발성인 잠깐 번쩍 올랐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종목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매수와 매도 결국 클로징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수익 중, 손실 중 그냥 ING 그냥 뭐 홀딩이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어도 수익 중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가든지 빠지든지 그 다음 문제고 또 현재 손실 중이다 할지라도 아직 손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전략을 잘 생각해서 또 결국에는 지금은 전투잖아요. 종목과의 전투를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주식이라는 전쟁 한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전체 계좌가 100에서 110, 120 이렇게 올라가야죠. 특정 종목만 100%, 50%, 10% 수익 나면 뭐합니까? 전체 내 계좌가 수익이 나야죠.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종목이 어떤 종목은 수익 나고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하고 어떤 종목은 수익 중이고 어떤 종목은 물려 있겠죠. 그러나 전체 내 계좌가 최초 투자금 대비 유지해주거나 상승을 해야 비로소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지 뭐 A라는 종목 수익 나고 B라는 종목은 물려 있고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좌 관리, 포트 관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9종목을 수익을 내더라도 단 한 종목에서 손실 나가지고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중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비중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종목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시면 돼요. 뭐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종목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스스로 개인적인 뷰가 또 스킬이 나오면 조금 더 확률 높은 선호하는 종목에 좀 더 비중을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좌를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좀 앞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섹터를 오늘 보면 조선기자재가 이제 좀 상승했어요. 조선 쪽이. 그래서 국내 조선사의 업황이 계속적으로 호조되고 조선 쪽이 계속 좋죠. 뭐 한 5월부터 6월, 5월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 호황, 수주와 업황 호조, 슈퍼사이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일단 선박 수주와 또 실적 개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황이 턴 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도 조선주가 보면 뭐 HJ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꿨죠. 하나오션.
지금 제가 대표 종목들을 쭉 클릭해봤는데 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조선 대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 이제 기자재 쪽으로, 기자재 쪽으로도 당연히 훈풍이 부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조선은 조선이고 조선 기자재는 기자재지 해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휘토류도 오늘 좀 좋은 소식, 좋은 이슈가 나왔죠. 반도체 재료 희금속에서 갈륨이나 게르마늄 수출 통제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쪽에 아무튼 미중 반도체의 이 패권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네요. 그죠?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제가 조금 MSG 조금만 뿌려서 반도체가 없는 산업이 없다.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조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지 패권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국 LNS,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하여튼 히토류 쪽이 좀 시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리비안 테슬라가 이제 고객 인도하는 차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2차 전지나 그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엔터 쪽에 오랜만에 또 엔터의 호실적이 계속 지속 전망이 되면서 엔터 쪽도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 너도 나도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죠? 그 가운데 뚜껑을 열면 반도체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종목별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2차 전지는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때문에 2차 전지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와의 어떠한 치열한 공방 속에서 에코프로 오늘도 뭐 가만히 있지를 않더군요. 그죠? 자,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이 시총 1등이고 또 2차 전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주가는 선반영, 그죠? 2차 전지가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실적이 나올 거니,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냥 10만 원이었는데 연초에, 그죠? 연초에 10만 원이었어요. 지금 9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여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매도와의 어떠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쇼커버링이라든지 쇼티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영향이 있었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2차 전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좋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2차 전지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뭔데 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웃긴 거고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상당히 신중하게, 물론 다른 섹터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2차 전지, 각별히 2차 전지 공략은 다른 섹터나 종목들보다 보수적으로 한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증시 역시 무난한 하루였다. 앞으로도 다음 주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고요. 올라가든 올라가든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상승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미리미리 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또 7월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 성공 투자 승리하시고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더너리스트하게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만 늘 드리는 대로 교육, 특강까지 같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바로 앞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바로 앞이 중요하시겠죠. 그 마음 뭐 저도 알고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늘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건데 지금 당장의 종목 상담도 좋지만 그것을 종목 상담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교육과 특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겠죠. 또한 앞으로 또 좋은 종목들 제가 종목별 투자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드릴 거고 함께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도 자 이러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혼자 또 투자하실 때 하기에는 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멘탈적으로도 그럴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럴 건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함께 할 거니까요. 하단에 나오죠. QR코드. 카메라 한번 여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쭉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거니까요. 터치해서 넘어오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샵 0082 그리고 박중혁 딱 문자 보내주시면 서울경제에서 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아셨죠? 또 방에 들어와서 그냥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자 동국제강이네요. 자, 매수가는 1,950원이시고 비중은 10%시고 동국제강 이 동국 관련주 동국그룹 새롭게 개편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규 상장한 거예요. 그죠? 물론 기존에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분리했으니까요. 새롭게 상장했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팩트는. 그러면 제가 신규 상장주는 언제 공략하면 좋겠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고 따블을 가든 따블 상한가를 가든 흔히 말하는 따상 그리고 더 치고 가든 뭐 언젠가는 고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종목도 고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빠진다? 30%는 무조건 빠진다. 고점 대비. 고점 대비 30% 안 빠진 종목이 없다. 제가 주식 투자를 2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가 고점을 찍고 꺾였다. 그럼 기본 30%는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약 40에서 60% 정도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그건 그거고 뭐 그 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 그러면 동국제강이 고점이 17,93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1,360원. 그러면 약 지금 몇 프로 빠졌습니까? 약 한 42% 정도, 40% 정도 빠졌어요. 동국제강이. 그러면 동국제강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 입장에서는 박중혁이 말하는 약 40%가 고점 대비 빠졌네. 이제 슬슬 한번 매수해볼까? 자, 그거는 괜찮아요. 단, 뭐라고 그랬죠? 더 빠질 수 있어요. 40에서 6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한 당일 1,060원을 찍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집중하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할 거라면 혹은 이미지 트레이딩 실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동국제강을 투자를 꼭 해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10,060원에서 10,000원, 러프하게 10,000원 잡자고요. 10,000원이 깨지지 아니하면 이제 요 언저리에서 러프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만약에 10,060원, 10,000원이 깨지면 뭐 장중에는 깨질 수 있습니다. 깨졌다가 바로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깨졌지만 아래 꼬리 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 갖다 붙이면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깨지고 회복을 못하고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 날도 회복을 못하거나 회복할 뻔했는데 다시 재차 10,000원을 미끌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무조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동국제강 17,930원 고점 대비 약 40% 빠졌기 때문에 슬슬 한번 해볼까? 동국제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손이 막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40% 빠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초병 혹은 1차 매수 해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10%, 20% 더 빠진다면 고점 대비 60% 빠진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과정 속 진짜 빠지네. 괜히 했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살 걸. 이게 후회가 막심, 껄껄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마이너스 60%가 빠지면 매수해야죠.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해요. 그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는 뭐 전 세계 투자자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해 좀 흔들린다고 하죠. 내가 최초 10,000원에서 러프하게 1차 매수하고 만약에 거기서 10% 빠진다? 그럼 또 사고 10% 빠진다? 빠질 때마다 10% 빠질 때마다 나는 계속 매수할 거야. 혹은 15에서 20% 빠지면 난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막상 진짜 그렇게 빠지면 최초 생각대로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이 말의 즉슨 이론으로만 제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 실제 투자를 해보고 해봤고 또 하고 있고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다 겪었기 때문에 뻐꾸기가 아닙니다. 저도 다 여러분들 마음을 공감하고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절실히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60원 또는 10,000원이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이 10%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라온다면 지금 11,000원이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딱 매수가시네. 그죠? 그 다음 11,000 중반, 11,000 중후반, 약 중후반이면 11,500원 전후겠죠. 그래서 11,000원, 11,000 중후반, 그러니까 500원 전후로 그리고 더 한번 올라간다면 12,000 중반 이렇게 한번 타겟을 보고 전제 조건은 10,000원이 이탈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 하단부가. 근데 이 하단부가 깨졌다가 다시 빨리 회복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깨졌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 이러면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이제 감안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종목 상담을 빙자한 그죠? 종목 상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실시간 교육 특강을 특별 강의까지 쪽집게 매매까지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저 박준혁과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PJ 메탈. 자, 매수가는 5,048원이시고요. 비중 15%시네요. 분할로 매수하신 거죠. 그죠? PJ 메탈 분할로 5,048원 분할로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시고 5,000원이시니까 5,000 약간의 이제 뭐 매수가 대비 큰 차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봉상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지금 20일 2평선에 딱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5거래일 내로 5일에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이란 건 뭡니까? 당일을 포함한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한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 한 게 5일선 값이에요. 예. 그럼 5일 이평선이 지금 5,022원이에요. 지금 주가는 5,022원 아래에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은 지금 4,959원이에요. 이동평균선 가격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 지금 맞물려 있죠. 자, 이 말의 즉슨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어제처럼 어제만 보면 21선에서 그 스탑 시켰다. 야, 이제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또 그 전날만 보면 21선 지지 못하고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양봉 나왔네? 야, 올라가겠다. 이거 운봉 떨어지네? 와, 쏟아지겠다. 아직은 지금 방향이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어느 쪽으로 탈피를 하느냐. 예,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위로 상방으로 트느냐. 약 5,500원. 5,000원 초중반. 그 다음에 아래로 4,000원 후반대, 4,700원. 요 정도. 4,700원. 위로는 약 5,300원에서 500원. 딱 두 번 걸쳤네요. 5,530원. 희한하다. 그죠? 26일, 27일 날 고점이 5,530원이에요. 그래서 딱 이 눈치, 센스가 있어야 돼요.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 촉까지는 아니더라도 센스는 좀 있어야죠. 센스. 이틀 동안 고점이 똑같다라는 건 의심을 해봐야죠.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날의 저점 4,760원이 안 깨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돌려야 돼요. 내일 빨리 양봉 나와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게 중심이 살살 꺾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좀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역시 4,000원 초중반.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 이제 6월 초잖아요. 요봉 있죠. 그래서 짧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기인데 이 안에서 이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역시 이제 그 위가 있고 만약 내려온다면 여기가 있으니까 이 하단이 내려왔을 때 나는 만약 내려온다면이에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 내려가고 올라가길 바라겠죠. 안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다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면 짧게 빨리 끊고 하단을 다시 노려볼까? 아니면 아니야 내려오려면 내려와. 하단에서 뭐 더 추가 매수하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단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거기서 턴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또 결국 가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6,000원, 7,000원, 8,000원 가면 좋겠지만 또 그게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올라갔을 때는 5,000원, 이 상단 쪽 5,530원이 두 번 찍었잖아요.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소화하는지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 수급은 붙는지 또 그 가운데 이슈 재료가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그 다음 전략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SBB테크. SBB테크. 네. 65,000원에 15%입니다. 65,000원에 15%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77,000원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서는 낮춰놓은 건데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기 맨 처음 위에서 사셨다가 아니에요. 저 맨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다운되기에 그때 78,000원에 샀는데 네. 81,000원까지 올라간 적 한번 있었어요. 네. 난 또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그때부터 흘러내리더니 계속 흘러내렸어. 또 5%를 물을 태웠어. 지금 65,000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비중이 15%시구나. 그죠? 지금 물타기를 한번 더 해야 되려나? 물타기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물타기는 추가 뭐예요? 매수. 우리 처음 추가 매수가가 대비 많이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좀 더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탄 거잖아요.
네. 근데 물 타면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좀 내려가요.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 타는 게 저는 물 타다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령 내가 이 종목은 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모아갈 거야. 혹은 내가 1차 매수해서 빠졌을 때 나는 어느 구간에서 2차 매수도 할 거고 때론 3차 매수도 해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야.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죠? 아니야, 단기로 이제 올라가면 좀 팔라고요. 그렇지. 지금 문제는 한 바로 6개월 그거예요. 힘들어 지금. 맞아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아요. 보통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그냥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죠?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고 가격이 빠지고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자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이제 물타기, 흔히 말해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 손절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셨죠? 지금 손절 못해요. 금액이 그래요. 너무 많아요. 금액이 적으셔도 손절을 하면 안 되고요. 금액이 많으면 더 손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가 40%시잖아요. 그죠? 네네. 넘어요 40%. 조금 넘어요, 조금. 이제 40% 전후신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취하면서 올라가면 그래도 마음이 좀 그나마 좋아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 빠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네. 더 이상만 안 빠진다면 뭐 이렇게 이왕 되는 거 기간 염두하고 좀 들고 가야죠. 고진 감내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빠져도 설사 더 빠져도 뭐 거의 다 끝자락에 온 거니까 한번 참아 보시고 이 지금 차트 보이세요? 네. 여기가 지금 구름대가 상당히 두꺼운 거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갔어도 머리 맞고 밀렸을 거예요. 쉽게 여기는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53,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통수를 쳐야 돼, 뒤통수를. 그러니까 역공을 치야 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올라간다고 한데 다시 위에 저항이 많아서 쉽게 뭐 못 간다가 아니라 쉽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만약에 이제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지금 반등 없이 거의 빨려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흔히 말해서 이제 하반 경직 하단을 좀 잡으려고 하단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하단을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업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날 수 있지. 선생님 말한 대로 내일 갑자기 급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너도 나도 다 팔라고 다 팔 거야. 다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럼 뭐 아랫꼬리,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려요, 도로. 그러니까 차라리 애간장 태워가지고 애간장을 타면서 다른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뒤에서 여기서 손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이거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단기로 얼마까지는 볼 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있겠냐고요?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중반. 4만 원 중반과 그러니까 약 4만 5천 원, 약 5만 원. 지금 3만 8천 원, 3만 9천 원이죠? 내가 상담을 지금 SBB 테크 때문에 애가 타서 많이 받았는데 금액들이 다 틀려요. 5만 7천 원, 5만 3천 원, 5만 8천 원. 선생님이 지금 제일 낮죠, 금액이. 제가 왜 낮게 보는 줄 아세요?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매물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선생님 6만 5천 원, 7만 원 가요. 이게 듣기 좋으세요? 기분 좋으라고 제가 상담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물론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전문가마다 눈이 다르시겠죠.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요 가격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봤었던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동평균선 가격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동평균선으로 타점을 잡아주던 사람들은 어제 그제 내일 모레 계속 달라집니다. 왜? 이평선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캔으로 본 사람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죠. 캔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그런데 방금 제가 해드린 대로 가격은 그대로 있잖아요. 캔들은.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가지고 하단 상단을 잡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근데 좀 유연하게
뭐 일목균형표를 본다던가 이동평균선을 본다던가 좀 더 매물대를 본다던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타점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금액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이신데 아무튼 65,000원까지 간다 안 간다 지금 논하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반등 시 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물 소화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또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풀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 DI 동일. 자, 매수가는 2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28,000원이면 세상에나 3월 16일 올해 2023년도 최고점이 28,050원인데 어떻게 매수가가 28,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 사셔서 어떻게 가져오다 보니까 28,000원이 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정말 28,000원에 매수하신 건지 제가 정말 통화를 해보고 싶을 정도네요. 궁금하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28,000원에 비중 30%를 매수할 수 있는 건지 과거 가져와 오신 건지 아니면 올해 정말 28,000원에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 이제 문자로 올려주셨고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팁을 드리는데 뭐 DI 동일도 동일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건데 그죠? 내가 참다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이거 상투가 아닌가 고점이 아닌가 고민일 때는 기다리세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어떤 조정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는 위에서 계속 짠짠짠짠짠짠짠짠 옆으로 큰 변동 없이 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쭉 따라 올라가서 만나든지 이평선은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쿵쿵쿵 내려와서 만나든지 주가와 이평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28,050원에 한번 과거로 회귀를 해볼게요. 자, 여기인데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쪽 먹으려다가 밀렸을 때 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서 못 가고 내려오면 여기서 못 가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 폭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내려온다는 폭이. 그죠? 그럼 좀 기다렸다가 하다못해 5일선 아래에서 산다던가 10일 2평이나 20일 2평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안 내려오면 말고 종목도 많은데 꼭 이 종목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해야 한다면 꼭 분할 매수로 하시고 28,000원에 30%를 빵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래에서 사야 먹을 게 있잖아요.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그죠? 자, 이제 제가 조금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좋은 가격대에서 종목은 잘 선택하는 것 같은데 타점을 좀 못 잡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어쨌든 3월 달에 하락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중순 요 자리만 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든지 반등이 나오려고 노력은 할 텐데 역시 일목균형표상 일목균형표의 일봉 구름대가 지금 음이 위에 두텁게 있다 보니 이 두텁게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느냐면 이렇게 자 여기가 두텁죠. 자, 이 가격대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구름이 두텁다라는 건 이 구간의 물량이 앞에 딱 보이시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나온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매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하단만 깨지지 아니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텐데 약 23,500원 정도 지금 표시한 데 있죠? 구름대 상단. 여기를 소화를 해야 그 다음에 있을 거고요. 뭐 거기를 뚫는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름대를 역시 상단을 소화해야 그 다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한번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종목은 뭐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하면 2차 전지는 다시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산업은 계속 좋습니다. 좋은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2차 전지 좋은 걸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앞집도 알고, 뒷집도 알고, 옆집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2차 전지를 시장 캐파가 파이가 크다는 거,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려고 뛰어들 거고 우후죽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2차 전지 섹터 산업은 포화 상태가 될 거고 나중에 훗날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2차 전지 종목 중에 안 보이는 회사도 나중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산업은, 2차 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모든 종목들이 갈 수는 없다. 정말 매우 많이 힘들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반드시 옥석을 가리는 또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이 반도체처럼 반드시 나중에는 훗날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너무 2차 전지에 지금 당분간만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에코프로가 지금 공미도와 전쟁을 통해서 또 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안 가잖아요. 그죠? 2차 에코프로만 그런 개별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지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간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갔다면 이제는 다 같이 안 가잖아요. 몇몇 종목들만 가고 있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당분간만이라도 좀 뒤로 물러나서 한번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내 종목은 어떤지 혹은 내가 이 종목을 할 건데 이 종목은 어떠한 상황인 건지 좀 보수적으로 아셨죠? 좀 신중하게 한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동에.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주신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제가 주식을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지금 너무 이게 물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종목명이 뭘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아, 셀트리온이요. 자, 매수가 비중 한번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만 9천 원에 35%입니다. 아, 17만 9천. 35%라고 하면 좀 나름 이제 이 종목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좀 올리셨네요, 비중을. 말씀처럼. 예. 17만 9천 원이. 근데 선생님 17만 9천 원이면 사실 17만 9천 원에 한 번 매수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딱 그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이거를 모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면 처음은 더 높게 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대가 넘어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쉽다. 20만 원에 샀다라는 건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작업을. 예. 그거는 조금 근데 또 지났으니까 그죠? 그때 또 갈 줄 알았겠죠. 20만 원이면 여기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 맞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가운데 중간에 이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했는데 가격은 17만 9천 원, 약 18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그냥 우리가 지났으니까 결과론적이니까 그래도 복귀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공부도 하고 20만 원이라고 치고 최저점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럼 중간값은 얼마예요? 20만 원에 내가 첫 번째 매수했고 두 번째 14만 원에 매수했다고 친다면 중간은 약 17만 원 정도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가격대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셀트리온 종목을라는 전제하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전제하에 20만 원에 1차 매수를 하셨고 그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가격대가 18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중간이 1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17만 원 이하면 잘하신 거예요. 종목이 안 가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할 매수를 잘 하신 거예요. 17만 원 이하면. 근데 17만 원 우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 표현 해드린 거고, 그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왜냐하면 14만 원 더 끼고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복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 선생님의 스코어 자체를 한번 보고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니까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기죠. 여기 작년 4월, 죄송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인데 저도 이때는 세트리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추천을 드렸고 또 공략도 했었고 했는데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오니까 뭐 역시 바이오가 추가적인 힘이 나오지 않으면서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은 한 번 더 미국 쪽에 보험 관련해서 한번 노이즈가 생겼어요. 엊그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전체적으로 한 대 드랍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여기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더 앞을 갈 수가 없는데 요거는 쉽지는 당장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에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단은 또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셀트리온을 지금 투자하신 지 거의 1년 되셨잖아요, 이제. 그죠? 예. 그러면 그냥 좀 이런 말씀 드리기면 좀 그러지만 앞으로 더 1년 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만 비중이 35%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신중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앞서 이 노이즈, 미국 쪽의 보험 노이즈, 그러니까 약 16만 원대, 이 16만 5천 원만 회복을 하면 17만 원, 16만 5천 원과 17만 원만 회복을 하면 다시 여기 18만 원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또 좋은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호재가 안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간을 열고 아셨죠? 그런데 이 종목만 계속 사활을 걸고 언제 가냐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셀트리온 좋은 기업이니까요. 다만 이제 시간이 약이고 또 최근에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는 투자 심리가 중요한데 공매도, 흔히 말하는 공매도 이런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셀트리온뿐 아니라 우리 지금 바이오 약들, 바이오 제약들이 다 안 좋아요. 그 가운데 좀 셀트리온 최근 노이즈가 있어서 더 밀린 것 뿐이니까 분명 다시 한번 좋은 매수세 유입, 바이오 훈풍이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그 언제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건 말씀 아무도 모르죠. 그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종목은 좀 아쉽지만 최근에 노이즈가 아쉽지만 또 갈 자리에서 못 가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손절을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배팅을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흔히 말한 존버, 버티자 홀딩 하시고 대신에 다른 남은 65%의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좀 또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 좀 내시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선생님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어제도 오늘도 또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너무 핫하잖아요. 그죠? 너무 핫해서 이거 뭐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역시 맞습니다. 매수가가 15,800원입니다. 거의 더블이 나왔네요. 비중은 30%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거죠. 아, 좋은 건 알겠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와. 그런데 이제 슬슬 어디서 팔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고민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그냥 다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민이다? 그러면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지금 저녁 때라 제가 음식을 좀 비유했는데 반반. 무슨 말이냐? 반절은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머지 반절 가지고 이제 최종 익절 라인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오버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이제 무작정 가져가기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수익이신데 저라면 한번 차익 실현도 해보면 어떨까?
반절 팔기가 아까우면 3분의 1이라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분명 신경의 변화가 옵니다.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너무너무 좋고 실적 좋고 내용 좋고 계속 반도체 갈 거라고도 저도 봅니다만 여기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해 기간 조정을 가질 것이냐 또는 가격 조정을 가질 것이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면 좀 그 조정의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얘가 상승을 지금 적당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고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고점이 형성이 되면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조정은 나옵니다. 다만 큰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약 한 10%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가격 조정이 나와버린다. 20%, 30% 좀 눌러버린다. 40%, 50%. 왜냐면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반절만 빠져도 고점 대비 50%예요. 그죠? 연초에 저점이 11,150원. 지금 현재 32,00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절만 빠져도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을 때려보세요. 대충 러프하게 해도 지금 반절만 빠져도 2만 원이에요. 2만 1,000원, 혹은 3분의 1만 빠져도 2만 5,000원. 그러면 이제 배 아프지. 내가 100몇십 % 수익 나다가 60, 70% 수익 나잖아요. 그럼 왠지 모르게 내가 30, 40% 손실 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내가 지금 현재 100% 수익인데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지 뭐. 그래서 플러스 90, 플러스 80, 플러스 70%가 되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가 30%를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인간은 그래요. 정말 인간은요 간사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죄송합니다. 100% 수익이 났다가도 내려오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70%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줄 정도면 약간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보조지표도 주가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자, 거래량이 상승합니까?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도 이제 보조지표도 전문가마다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지표상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흔히 말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려고 할랑말랑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 슈팅이 나왔다가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슈팅이 나왔는데 갑자기 음이 다음 날이나 빠져버리면 거기가 이제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음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리고 아니면 더 이상 뭐 크게는 안 밀리더라도 약간의 이제 계속 횡보, 그러니까 기간 및 가격, 기간이냐 가격이냐 차이지 이제 조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은 추가 슈팅이 나오면 땡큐하고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박수는 칠 수가 없어서 마이크가 울리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승전보 올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기 전에 자,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죠. 핸드폰에 카메라 한번 여셔가지고요. 이 잘생긴 박중혁 사진을 찍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면 링크 뜰 겁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오시고 또 카메라가 좀 안 되시면 문자로 샵 0082 그리고 박중혁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서울경제에서 제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서 어떤 시장의 주요 큰 변화가 생기면 또 시장 제가 코멘트를 드려드릴 거고 또 장중에 또는 시장의 종목별 주요 이슈 재료가 좀 나온다면 또는 우리가 충분히 다 같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정보 또 전반적인 코멘트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하시면서 문의가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이 많았죠. 기다리시니라. 아이고. 박준영 내년 항상 존경합니다. 네, 아이고. 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저 유라테크인데요. 아, 유라테크. 네. 네. 그 현대차에서 뭐 미래 모빌리티에 뭐 109조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 뭐 유라테크가 거기에 전기차 네네네. 충전 뭐 고전압 납품 공급한다고. 네, 좋은 나왔어서. 이슈가 재료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상승했고요. 네. 예. 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점. 아, 16,500원, 16,500원, 11,650원에 매수했고요. 네네네. 25% 비중이고요. 네네. 그러면 네. 약간은 아니고 약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12% 정도 수익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비중은 25%시고. 그러면 이제 요것을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일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네네네네. 네, 뭐 2차 전지처럼 충전 관련주들이 지금 사실 뭐 테슬라나 이쪽에서 뭐 전기차 충전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네. 뭐 2차 전지처럼 좀 쭉 갈 수 있는지 그 좀 여쭤보려고요. 자, 저 이제 뭐 유라테크뿐 아니라 제가 충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예. 2차 전지 우리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곽광을 받았던 거고, 그러나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큰 섹터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 반드시 치킨 게임이라든지 반드시 거기서 이제 목적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에 너무 배터리 2차 전지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살짝 고개를 돌려보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바로 배터리 충전. 왜냐면 배터리 이 전기차가 밥을 먹어야 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내연차는 뭡니까? 뭐 가솔린이 됐든 경유가 됐든 LPG 가스가 됐든 밥을 먹여야 자동차도 달리잖아요. 전기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보급률이 앞으로는 결국에는 다 100%가 될 텐데 그 인프라를 갖췄냐? 지금 못 갖췄습니다. 자동차는 보급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령 기존의 주유소가 전기차 주유소로 바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다릅니다. 우리가 뭐 기름을 넣으면 뭐 만땅을 넣더라도 뭐 가득 넣더라도 몇 분이면 다 되죠. 한 5분 이내면 기름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초고속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기차 몇 대가 와서 꽂아버리면 기본 그냥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주유소에서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유소가 전기차의 충전소로 바로 탈바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가겠죠. 왜? 전부 다 전기차로 변하는데 전기차에 따른 충전에 따른 인프라가 안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는 좀 더 당분간만이라도 보수적으로 안 하시거나 제가 뭔데 근데 해라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그럼 보수적으로라도 2차 전지를 보고 차라리란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 배터리에 관련된 전기차 안에서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충전 관련 쪽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라테크 뭐 매집도 좀 잘 된 종목입니다. 저도 유라테크를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또 매수 충분히 코멘트 드려서 수익도 냈던 종목이고 재공략을 못해서 저도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가 하단에서 잡아서 끌고 올라간 거면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수익권이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셔도 되겠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종목별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즈나 어떤 임팩트, 수혜가 2차 전지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유념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에서 올려주신 분 있는데요.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나 또 인터넷 대표 종목인 카카오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죠?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우리가 인터넷의 대표 종목입니다만 결이 달라요, 결이.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엄연히 이 어떤 종목에 대한 색깔과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아요? 반도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다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근데 움직임은 둘 다 같은 맥락으로 가니까, 그죠? 요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네이버, 카카오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접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로 할까, 카카오로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꼭 해야 한다면 전 네이버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이버 매수가 19만 3천 원이신데 뭐 그렇다고 비중은 30%, 그렇다고 카카오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그죠?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종목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 좀 이런 말하기 도토리 키재기 요럴 수도 있고 개찐도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9만 3천 원이시면 뭐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시네요. 최근에 한번 근데 이제 비중이 30%시네. 아마 좀 모아서 사신 것 같아요.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9만 3천 원짜리가 매수를 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빠진 날, 이날 저점은 지켜주겠지 하고 그냥 대충 여기서 사신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이제 대화를 못 나누니까. 자, 여기 4월 중순에 저점은 지켜주겠지 하고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에서 샀다가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 단가가 19만 3천 원이신 것 같아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18만 6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충분히 19만 5천 원 내외, 뭐 19만 5천 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동가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앞서 어느 분 아까 종목 상담할 때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 요 봉을 소화를 해야 돼요. 요 봉을, 요 음봉 있죠? 6월 21일 봉을 소화를 하면서 20만 원을 올라타면 다시금 턴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하단에서 탐색을 할 것이고, 그러다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건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18만 600원 그리고 나온 양봉, 어제 나온 양봉, 요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이것만 크게 안 밀리면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일단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은 만날 겁니다. 최소한 20일 이평선은 만난다. Y 주가와 이평선은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진다. 그죠?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20일 이평선이 중요한 건 내일과 모레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요, 가격이. 왜? 20일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평선이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고, 이평선은 우에 있는데 주가가 쭉 올라와서 만날 수도 있고, 이평선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러프하게 대충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무조건 만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쭉 내려와서 만나거나, 그죠? 또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이평선도 조금 내려와서 만나거나, 아니면 내일 급반등이 나와서 이평선을 바로 만나거나, 무조건 만난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 만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셨죠? 그래서 18만 600원 엊그저께의 저점만 깨지 아니하면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21선을 만나서 좀 더 가느냐, 아니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만날 거고 18만 600원이 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노력은 할 거고 그 다음은 여기죠. 이제 20만 원대. 20만 원을 요 일목균형표상 자 여기서 보세요.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10시 제 노란 톡방에서 온라인 특강을 하니까요. 오셔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제 노란 톡방에서 이어가시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너리 포트 현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이 도너리 스탁에서 또 종목 상담해드리고 교육 특강까지 진행하면서 또 도너리 포트 제가 편입 종목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가 웬만하면 그 다음날 시가로 편입을 합니다. 이제 제가 특별하게 가격을 지정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 다음날 시가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6, 17개 종목으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고점으로 이제 누적해서 모았더니 30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단시간 내 몇 종목 안 되지만 16종목으로 300%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손실 난 종목이 없고 다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로바로 수익이 나죠. 제가 픽한 종목들은 스윙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또 단기 맥자리를 드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갈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바로 급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때론 좀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적당한 단기적 흐름들은 바로 나옵니다. 자, 대한광통신 어제 우리가 이제 픽했던 종목이고 그죠? 오늘 시가 2,370원에 매수를 했다면 약 2% 수익이 났습니다.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2%는 수익이 아닙니까? 1%는 수익이 아니에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의 수익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대한민국에서 큰 수익, 대박 수익 난 사람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한 종목 또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수익이 이제 2% 정도 수익이 났다가 오늘은 종가로 내려왔는데 뭐 보유자는 한번 계속적으로 다음 상단 쪽 타겟을 보고 나아가실 수 있겠고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선 신규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하단부가 좀 중요하니까 일단 최근에 나왔던 6월 15일 상승 변고 이 하단이 어찌면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하단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뭐 단기 및 또 후에는 전체적으로는 스윙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앞서 유라테크 충전에 대한 이슈 재료가 있었죠. 저는
S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도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종목으로 S트래픽으로 가져왔습니다. S트래픽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에 이어서 이제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까지도 테슬라가 구축한 슈퍼차저에 이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이죠, 이날. 6월 21일에 이제 충전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S트래픽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더 추가 상승을 했고 지금 이후 계속 조정 중에 있는데 좀 갈 뻔하다가 내려오고 갈 듯하고 내려오고 내려오면 좋죠, 우리는. 그래서 내려와서 딱 오늘 이제 최근에 저점들 살짝 내려온 모습이고 이 어제 그 6월 15일에 나왔던 상승 변곡의 이날이죠. 상승 변곡의 약간 중간값 정도 부근이에요. 지금 조금 못 좀 더 내려오면 더 좋고, 그죠? 근데 또 너무 내려오면 이 힘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힘이. 너무 또 내려와도 문제예요. 근데 내려오면 하단에서 사면 좋죠. 근데 너무 깊게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반등의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재료 그리고 이 상승 변곡 단기적으로 이 상승 변곡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상향할 거고 궁극적으로도 전기차 이슈 재료가 이 충전에 대한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 계속 나아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린다면 연초에 나왔던 요 상단, 하단, 그렇죠?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제가 좀 체크를 못했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보여드리려다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연초 올해 보면 저점과 고점,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좀 제가 표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 그럼 그것을 지금 6월 12일경에 한번 뚫었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탔잖아요. 그죠? 그 갭이 발생했는데 그 갭을 안 메꾸고 또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동안 수렴을 잘 했고 상단으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는 거는 맞는데 언제 가느냐, 어느 정도 눌렀다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S트래픽 오늘 우리 도너리스탁의 박중혁의 도너리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편입주는 일반적으로 다음날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는데 제가 장중에 또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가격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하단에 노란 톡방 제 나오죠. 카메라 여시고 제 QR코드 갖다 대시면 제 노란 톡방 뜰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셔가지고 S트래픽이란 종목은 이런 종목이구나. 또 어떠한 가격 전략이 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함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시장은 무난한 어떤 흐름 속에 있다. 다만 그 안에 종목의 차이가 있으니까 종목 선택 그리고 매수 매도 마무리까지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